안녕하세요. 저는 70살이 넘게 살아오며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 모두 맞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자식들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무료 구독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멀리해야 할 사람의 유형입니다. 더 많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첫 번째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주변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좋은 상황에서도 문제점을 찾아내고 무슨 일이든 비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심리적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종종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건 다 잘못될 거야와 같은 말로 대화를 시작하며 해결책보다는 문제를 강조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본인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물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어머니는 모임에서 늘 가족과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처음엔 위로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녀와 거리를 두게 되었죠.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작은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했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인생의 활력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을 우선합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연락을 하고 상황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곤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게 되며 상대방에게 깊은 피로감을 남깁니다. 자기가 필요한 순간에만 친절을 베풀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거리를 두는 이런 행동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닌 서로의 필요를 조율하며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이웃은 이사 준비를 도와달라며 친절하게 연락하다가 일이 끝난 후에는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실망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배려심 깊은 이웃은 도움을 받은 후 정성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고 그와의 관계는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관계가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과 조작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거짓말과 조작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뢰를 악용해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한두 번의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조작된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으며 그 피해는 주로 상대방에게 큰 상처로 남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비밀을 조작해 퍼뜨렸습니다. 처음엔 그를 믿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며 그의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멀어지게 되었죠. 반면 정직한 태도로 신뢰를 쌓은 사람은 주변에서 더욱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실된 관계가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네 번째는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소재 삼아 웃고 즐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독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실패를 위로하는 척 하면서도 뒤에서 험담하며 그 불행을 이야기 소재로 삼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농담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신뢰를 잃고 고립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직장 동료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크게 부풀려 험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그 이야기를 웃어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비난하지 않고 따뜻하게 위로한 사람은 더욱 신뢰를 받았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할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 의식에 빠진 사람입니다. 피해 의식이 강한 사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돌리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불평하며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지만 반복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태도는 관계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매번 자신의 불행이 모두 타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그를 위로했지만 반복되는 불평과 책임 회피에 지쳐 결국 관계를 끊었습니다. 반면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하려 노력한 사람은 주변에서 더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불안정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화를 내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항상 긴장 속에 유지되며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더 깊은 신뢰를 받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작은 실수에도 크게 화를 냈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그와의 관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감정이 격해질 때도 스스로를 통제하며 문제를 차분하게 해결했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신뢰받고 존경받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필요할 때만 다가오고 목적을 달성하면 관계를 끊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며 진정성 없이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으며 결국 상대방에게 큰 실망을 안깁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승진을 위해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굴다가 목표를 이루고 나서는 관계를 끊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기회주의적인 태도에 실망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꾸준히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주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이익을 초월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의 질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신뢰를 깨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진정한 신뢰와 배려가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